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중생TV 김세창입니다. 2021년 9월 6일 월요일 돈이 보이는 시간외 상한가 종목 이런 주제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새벽에 이제 특징주 해가지고 눈에 보이는 특징주에서 한번 올려드렸고요. 지금 시간은 저번 주 월요일부터 해가지고 금요일까지 시간의 상한가를 간 종목들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9월 첫째 주 요일별 시간의 상한가를 간 종목을 공유하겠습니다. 스펙주, 우선주, ETN, ETF는 제외했습니다. 월요일 8월 30일 제영 솔루텍, 갤럭시아 MS, 오파스넷, 화요일 8월 31일 아이진, 한스바이오메드, 수요일 9월 1일 아이디스 오가니틱 코스메틱, 목요일 9월 2일 휴먼엔, 금요일 9월 3일 이그젝스 라는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시간의 상한가 종목을 주제로 해서 이 코너를 하는 이유를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기준이라는 건 각자다 다 기준이 많겠죠. 어느 분은 추세선을 뚫어주는 돌파 매매, 뭐 전고점 돌파 매매, 신고가 돌파 매매 이런 기법들이 다 있습니다. 그 기법은 그 기준이 어디냐에 따라서 기법의 이름이 정해지는 건데, 제가 이제 시간의 상한가 종목을 하는 이유가 뭐 전고점이라든지 추세선이라든지 뭐 그림을 그린다든지 그런 거를 보통 분들이 잘 못해요. 지점을 찾는 게 굉장히 이제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음, 일반 분들은 그런 이제 타점을 잡는 게 기준을 잡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음, 굉장히 좀 오래 이제 숙련이 돼야 되고 단련이 돼야지만 그 전고점이라든지 지지와 저항이라든지 추세선이라든지 그런 걸 이제 찾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일반인들은 잘 찾기가 힘들어요. 솔직히 공부를 이렇게 진짜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 해서 정말 이제 하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찾기가 힘든데, 시간의 상한가라는 종목의 특성이 뭐냐면, 시간의 상한가를 간 다음 날에 봉이 나옵니다. 보통 이제 갭을 띄워서 음봉을 만드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이는데, 기준을 찾기가 굉장히 쉬워져요. 그 기준이 뭐냐? 다음날 나오는 그 음봉의 몸통을 기준으로 해서 매매를 하시면은 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준을 내가 잡는 게 좀 쉬워진다. 눈에 정말 보이는 눈에 정말 보이는 시간의 상한가 다음날 나오는 그 봉의 몸통을 기준으로 해서 매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그 매매법보다는 좀 쉬운 그런 경향도 있고, 또 이제 급등이 좀 많이 나오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코너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 저조차도 이 매매 기법이라든지 이런 기준을 잡는 게 시간의 상한가가 너무나 이제 승률이 좋다 보니까 이거를 좀 더 계속 이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시간의 상한가를 갔던 종목들 중에 좀 한 번씩 좀 둘러보겠습니다. 한번 둘러보면 이게 시간의 상한가를 주고 난 다음에 이제 급등하는 애들이 참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8월 9일 날 시간의 상한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종목들을 좀 파악을 했었는데요. 코데즈 컴바인도 시간의 상한가를 간 다음날 만들었던 그 몸통에 상단을 뚫어주니까 이제 단기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이죠. 단기 상승. 단기 상승에서 6% 정도 이제 수익이 나옵니다. 어, 지금 그 시간의 상한가 같은 경우는 세력주라고 말씀드렸죠. 수급주라든지 기관수급이라든지 이제 대형주라든지 그런 게 아니라 약간 테마라든지 그런 이슈로 인해 가지고 올라가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단기로 보시는 그런 매매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은 시간의 상한가
몸통을 뚫어주는 모습을 보니까 단기적으로 6% 정도 이제 상승이 나왔고요. 엔텔스는 아직 안 나왔고요. 3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했죠. 몸통의 상단을 뚫어주니까 쭉쭉쭉쭉 올라가죠. 힘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그때 다음날 매수를 바로 하셨으면은 거의 60%, 60% 70% 이제 상승이 나왔죠. 이걸 다 못 먹겠지만 단기라 생각해서 짧게 먹고 나올 수도 있겠지만 수익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한국선제도 마찬가지요. 한국선제도 요 고가에서 몸통에서 놀다가 떨어졌지만 다시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큰 상승을 보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70% 정도가 올랐어요. 적은 퍼센트가 아니죠. 우리 우진 BNG 같은 경우는 아직 올라가 오지도 못한 그런 상황이고, 그러니까는 그 종목을 잘 보시면 기준이죠, 기준. 몸통. 이 몸통을 기준을 딱 선을 그어보고 그냥 눈대중으로 봐도 이 선을 올라온 종목들은 큰 상승을 보이고, 이것도 아직 안 올라왔죠. 여기인데 쇼박스도 아직 안 올라왔습니다. 비트컴퓨터도 아직 안 올라왔고, 윗꼬리를 많이 다는 걸 보니까 상승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밑에가 기준이라고 하면 올라오는 척은 했지만 밀었죠. 종가 기준으로 시간의 상한가 다음날 만드는 음봉의 몸통 하단을 뚫고 올라오는 종가 기준입니다. 종가 기준. 그런 모습을 보여야 매수를 한다 생각하시면 상승이 큰 상승이 납니다. 양지사 같은 경우도 다음날 큰 상승이 나왔어요. 뚫어준 이 양봉에 다음날 개파락으로 시작해가지고 윗꼬리를 쭉 달면서 한번 올라갔습니다. 단기 상승이 나온다. 단기 상승. 양지사 같은 경우는 한번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몸통을 다시 회복을 해준다고 하면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좀 유심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ETS 같은 경우는 그냥 쭉 밀었고요. 그러니까는 몸통을 회복하지 않으면 매수를 안 하시면 돼요. 그리고 몸통 깨고 내려가면 그냥 매도를 한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이봉이죠. 이복을 회복하니까 또 큰 상승이 나오죠. 소프트센. 이것도 거의 한 3, 40% 수익률이 나옵니다. 일진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몸통을 뚫어줬다가 단기 상승 나오고 갭 상승 나오고 떨어졌죠. 그러니까 깨고 내려가면 손절이에요. 무조건 손절. 기준의 몸통을 깨고 내려간다 그러면은 무조건 손절. 이거 같은 경우는 아마 여기서 나왔을 거예요. 여기서 지금 올랐다 내려왔지만 다시 올라왔죠. 코리아세 투자 같은 경우, 증권 같은 경우는 지금 매수 타이밍이 되는 겁니다. 지금 매수 타이밍. 네, 지금 매수 타이밍이 되는 거예요. 지금 매수를 하면 단기 상승이 나온다. 코리아세 투자 증권 괜찮네요. 그리고 또 볼까요? 하이스틸 나쁘지 않죠. 지금 몸통을 뚫고 단기적으로 상승을 했으나 지금 눌리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될지 몰라.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올 수도 있고. 요거는 이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하림은 아직 안 올라왔죠. 안 올라왔으니까 매수 안 해도 되죠. NS 쇼핑도 보시면 몸통을 유지하다가 개파락으로 시작했는데 몸통을 뚫고 올라왔어요. 그랬더니 또 큰 상승이 나왔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쉽습니다 이거. 이화전기는 아직 몸통을 뚫은 척 했지만 이러면 손절하면 돼요. 손절하시면 되고 이런 종목 같은 경우. 그러니까는 비중을 100% 실는 게 아니라 만약에 이제 좋은 뚫어주는 종목들이 보일 수 있으니까 일부 단기다 보니까 너무 큰 비중 실지 말고 들어가시면 단기적 상승이 난다. 이니텍 같은 경우도 그 다음날 개파락으로 시작했다가 뚫어졌죠. 뚫어졌더니 단기 상승 나오죠. 단기 상승 16%날 때는 단기 상승 나오죠. 이렇게 나온다. 이트론 같은 건 아직 회복 못했죠. 매수 안 하면 되고요. 퓨처 스트림 네트워크도 좋네요 지금. 지금 뚫어졌네요. 뚫어졌다. 퓨처 스트림 네트워크 뚫어졌다. 그럼 단기 상승 보시는 거예요. 단기 상승.
너무 길게 가져가지 마시고 뭐 길게 많이 길게 가져가봤자 일주일. 음. 일주일 내에 쇼부 보시는 거예요. 여기 단기 상승 나오면 먹고 나오시면 돼요. 신성월디스 같은 경우는 차트 자체가 워낙에 좋다고 했죠. 제가 말씀드렸을 때. 지금 여기는 뚫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뚫어주지 못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이걸 뚫어준다고 하면 매수하시면 돼요. 신성월디스도 워낙에 좋은 기업이다. 어, 현금 배당 지급한다고 이렇게 올랐으니까 좋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죠. 음. 웰바이오텍 같은 경우도 지금 다시 도전하러 올라가죠. 도전하러 올라가긴 하는데 451선 밑에 있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올라갈지는 모르겠어요. 그래도 여기를 뚫어준다고 하면 단기 상승은 나옵니다. 너무 큰 상승을 기대하지 마시고 단기적으로 먹고 나와라. 국동은 뭐 한도 끝도 없이 끊 떨어지고 있네. 매수 안 하시면 돼요. 이런 종목은 이것도 마찬가지고 신인 SM도 시간의 상한가 간 뒤에 상승이 나오니까 한번 한참 단기적으로 상승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그것도 20% 정도의 상승이 나왔어요. 일주일 동안. 와트즈 코리아도 마찬가지죠. 와트즈 코리아도 단기 상승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만약 올라왔을 때 매수했다고 해도 갖고 왔으면 9% 10% 정도의 수익이 나죠. 굉장히 좋은 매매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급등이 잘 나와요. 일단은 시간의 상한가를 갔던 종목들 보면 급등이 잘 나옵니다. 여기는 강하게 뚫어졌죠. 강하게 뚫어주니까 그 몸통의 윗부분을 지지받고 한 번 더 올라가죠. 휴맥스 홀딩스. 굉장히 좋죠. 윗자리에서 잡았다 그래도 30%예요. 굉장히 괜찮습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여기 그 다음에 갭으로 위로 올린다라고 하면 매도를 하시는 게 좋아요. 갭을 띄우면 내려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위로 올라가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생각보다. 태원물산도 한번 볼까요? 그 다음날 갭을 띄웠죠. 그 다음에 갭으로 시작을 했는데 뚫어버렸죠. 위 고점을 뚫어주니까 큰 상승이 한번 나옵니다. 그럼 뚫어줄 때 잡았다고 해도 16% 정도의 이제 실물표를 다 먹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5% 이상의 수익이 납니다. 일주일 동안 5% 정도의 수익이 나는 게 쉬운 일일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생각보다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얘도 이제 위에 고점에 올라왔더니 여기서 한번 손절이 나올 수도 있죠. 갭상승을 시킨 다음에 갭상승 시켰을 때 다시 매수를 했다 하면은 수익이 납니다. TA 홀딩스 같은 경우는 지금 자리가 좋아요.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자리입니다. TA 홀딩스, TA 항공주는 지금 올라갈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건 더 들고 가셔도 괜찮은 종목이에요. 그리고 팜스빌도 마찬가지죠. 팜스빌도 요때 이제 다음날 시간의 상한가 다음날 여기를 유지하니까는 한 차례 상승이 나오죠. 이게 상승이 나옵니다. 이것도 10%예요. 그러니까 시간의 상한가 다음에 음봉을 기준으로 잡자. 기준을 잡고 위에서 종가가 몸통 안으로 들어오면 매수를 한번 해보고 기다려보자. 요거 뚫어주면 더 올라간다. 요거 뚫어줬잖아요. 뚫어줬으니까는 아무리 못해도 여기까지 더 올라간다. 단기적으로 한번 보면은 되게 괜찮다. 일진홀딩스도 몸통에서 시작해가지고 위로 뚫어주니까 더 올라가죠. 응? 이런 종목을 중간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 몸통에서 분할 매수로 이제 들어가시면 상승이 크게 나오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특수건설도 지금 몸통 위로 올라왔죠. 이런 종목 좋은 거예요. 이런 종목은 또 더 올라갑니다. 이렇게 여기서 올라갈 수 있어요. 그리고 요 기준 몸통에 하단 깨고 내려오면 손절하시면 돼요. 짧게 종가가 밑에서 형성된다. 짧게 자르시고 다시 올라온다 또 사시면 돼요. 특수건설을 좋다고 생각하시면 이거 지하도 공사가 몇몇 군데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특수건설이라는 종목이 건설회사가
많은 수익과 그리고 성장성을 갖고 있다 해가지고 많이 오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시그네틱스 시그네틱스 같은 경우는 요게 기준인데 안 올라왔죠. 올라왔다가도 떨어졌고, 그럼 손절하고 다시 올라오시면 잡으면 돼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약간 451선 위에서 한번 큰 상승 나오고, 지금 제가 보기에는 요 조정 구간이고, 그리고 매물 소화하는 그런 구간으로 보이고, 이게 막 밑으로 내려 꽂는다 그런 생각 안 들기 때문에 시그네틱스에서 한번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KT 서브리마린도 그렇죠. 이 종목 같은 경우도 하단은 밑에서 이제 지지하고 있죠. 내려가면 손절이고 위로 올라가면 수익을 보시면 되고요. 어, 제넨바이오 같은 경우는 아직 올라오지 않은 상태고, 이론도 한번 확인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근데 그 다음날 시간의 상한가 가고 이제 음봉으로 나오는 그 봉이 거래량도 같이 동반하는 모습이 나오면 좋습니다. 기존에 한 달 사이에 음, 좀 최고 거래량이 나오는 게 좋아요. 이렇게 거래량이 안 나오는 거는 밑으로 그냥 흘러내리고 안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이론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최고 거래량이긴 하지만 거래량이 너무 좀 적게 터지는 그런 감이 좀 있어서 좀 더 터져줘야 돼요. 확실하게 매물 소화를 하면 위에서 파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면 거래량이 터질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좀 나오는 종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도 이제 거래량이 좀 많이 터졌죠. 최근 보셔도 거래량이 많이 터지고 지금 아직 고점을 돌파하지 못했지만 밑에서 이제 움직이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거 여기를 뚫어준다고 하면 크게 한번 더 상승할 수 있습니다. 우리 얘네 차트 자체가 잘 만들어 놨다고 저 그때도 말씀드렸죠. 여기서 한번 더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우리 얘네. 국일신동은 아직 뭐 올라갔죠. 국일신동도 25일, 24일, 25일이니까 어딜까요? 25일 요 날이네요. 이건 양봉을 만들었네요. 그 다음날 양봉을 만드니까는 올라가고. 그래서 시간의 상한가를 왜 내가 지금 이렇게 설명을 드리느냐? 어, 기준 잡기가 쉽다. 기준 잡기가 쉽다. 그래서 기준 잡기 쉬운 시간의 상한가 다음날에 음봉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어, 밑으로 떨어지면은 돌파하는 그런 자리, 아니면은 몸통에서 이제 횡보하고 있으면은 매수를 한번 해보면 상승이 나온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봐라. 뭐 일주일에서 보름 정도 보셔도 한 20%, 7%, 20% 수익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좀 보자. 그냥 제가 시간의 상한가 종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일약품도 지금 올라오지 못하고 있죠. 만약에 올라오면 또 상승이 나오겠죠. 뭐 보강산업도 올라오니까 상승 나왔죠. 이 봉에 뚫고 올라오니까 상승. 그럼 종가에 매수하시면 돼요. 종가 매매. 종가 이런 데서 종가 매매 하시면 좋죠. 음, 3시에서 3시 반 사이에 시간의 상한가 종목 다음날 음봉 만드는 거에서 만약에 종가로 뚫고 올랐다, 그럼 매수 한번 해보는 거예요. 진짜 뭐 단기적으로 하루 만에 뭐 한 2, 3% 수익 났다, 그러면 파셔도 되고요. 예, 파셔도 되고 좀 더 기다려가지고 위 상단까지 한번 보겠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고요. 밑으로 깨지면 손절한다, 그렇게 마음을 가지시고 대응하시면 됩니다. 이런 종목도 시간의 상한가 다음날 이렇게 개파락 나온 다음에 위에서 시작을 하니까, 위에서 마감을 하니까 이렇게 올라가죠. 어, 만약에 이 종가 매매 했다고 치면 이것도 10%입니다. 이 종목도 10%예요. 적은 종목이 아니에요. 그 매도를 하는 거, 수익을 챙기는 것도 기준을 잡으시면 편해져요. 이거는 단기적으로 볼 거니까 나는 딱 뭐 5%만 보겠다 생각하고, 위로 10% 가든 20% 가든 30% 가든 60% 가든 생각하지 말고 5%만 딱 나오면 수익 보고 나오시면은 그게 어떻게 보면 장땡이에요. 내가 뭐 20% 30% 보겠다고 갖고 있다가 더 거꾸라지면은 손해잖아요. 음. 그리고 그래서
매도할 때도 분할 매도를 말씀을 드리는 게, 내가 뭐 지지와 저항 자리를 찾을 수 있어서 여기가 지지고 여기가 저항 자리고 그래서 여기까지는 오르고, 그게 파악이 안 되시면 뭐 하루 만에 3% 오르면 난 손절이 아니라 익절하겠다, 반 매도하겠다, 그리고 나머지 가져가겠다, 이런 마인드로 접근하시면은 주식이 굉장히 쉬워집니다. 그리고 진짜 뭐 매수한 지 하루 만에 3% 5% 이렇게 난다고 하면, 그게 누적이 되면 어 단기 뭐 상한가 먹는 거랑 뭐가 다를까요? 한 달에 상한가 한 번 30% 수익 내는 게 좋은 건가요? 아니면은 3%씩 뭐 10번을 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내는 게 좋은 걸까요? 음, 5%든 2%든 3%든 수익을 내는 게 중요한 겁니다. 수익을 내는 게 너무 크게 생각하는 것도 좋은 게 아닙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 오퍼스넷 같은 경우는 아직 뚫어주질 못하고 있죠. 이것도 이제 뚫어주면 매수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시간의 상한가 종목을 정리를 해주시면, 이걸 로트에 정리를 하시든 아니면 뭐 관심 종목 이렇게 따로 분류해가지고 놔두시든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매수를 하시는 거예요. 이거 제가 말씀드렸죠. 갤럭시아 SM, 요거 지금 요 음봉에 몸통에서 지금 놀고 있어요.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상승하면 큰 상승이 나올 것이고, 여기를 지지 못하고 떨어진다고 하면은 한번 내려가겠죠. 그렇지만 한번 사보는 거예요. 사서 떨어지면 바로 손절하고, 올라가면은 땡큐고. 그렇죠. 제형솔루텍도 보세요. 몸통에서 오르니까 상한가 가죠. 그 다음날 기준 잡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리고 주식도 그렇고 인생도 그렇고 기준이 있어야지. 어, 어떤 기준이 있어야 제가 이제 뭐 할 거 아닙니까? 매수를 하든 매도를 하든. 기준이 없는데 어떻게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합니까? 누구 말만 듣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기준이 확실한 기준이 있으면 이 기준에 맞춰서 매수하고 매도하시면 돼요. 어, 기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준 딱 잡고 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스바이오메도 나쁘진 않네요. 음, 여기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긴 한데, 만약에 내려가지 않고 여기 위에서 다시 시작한다면 한번 크게 상승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이디스 아직 안 올라왔고요. 오가닉 코스메틱도 아직 안 올라왔으니까 이거 매수하는 게 아니고,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YJM 게이밍즈도 여기 위로 올라오면 매수를 하시는 거야. 이거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인데, YJM 게임 같은 경우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나쁘지 않습니다. 계속 상승의 여지가 있어요. 그리고 딱 기준을 잡으세요. 요 음봉에 하단 뚫어주는 모습이 보이면 난 매수를 하겠다. 이런 기준이 쉽게 생기잖아요. 쉽게. 그리고 1차 매도에 여기 고점에서 1차 매도 하겠다. 그리고 그 이상 올라가는 거는 내가 반을 가져가든 뭐 3분의 1을 가져가든 가져가겠다. 이런 기준이 생기지 않습니까? 아니면 여기서 이제 전 그쪽까지 한 10% 정도 되니까, 나는 여기 중간 일단 1차 매도를 중간까지만 하겠다. 5%만 보겠다. 이런 기준을 갖고 들어가시면 돼요. 어, 얘는 뭐 올라올 생각 안 하고 있죠. 이그젝스는 내일 봐야죠. 내일 어떻게 움직이는지 봐야 되는데, 이그젝스 같은 경우도 차트상으로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음, 여기서 한 차례 상승이 더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이 종목의 이그젝스 같은 경우는 나쁘지 않네요. 이것도 눌려줬다 다시 올라오는 자리에서 매수하시면 상승이 크게 한번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의 상한가라는 그 지금 코너를 하는 이유는, 기준을 잡기 쉬워서, 다른 어떤 매매법보다 기준 잡기가 굉장히 쉽기 때문에 한번 연습을 해보셔라 라는 개념으로 제가 정리도 해놓고, 그리고 끼 있는 종목도 발굴도 해보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한 주에 이런 뭐
뚫어주는 모습이라든지 그게 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정리해 놓은 거를 똑같이 같이 정리를 해보시는 것도 좋은 거예요. 기준을 잡아보자. 몸통을 기준으로 잡아서 위로 올라오면 난 산다 생각하시고 매매를 한번 해보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황하게 뭐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기준을 잡아라. 결론입니다. 기준을 잡아라. 기준이 있어야 매매도 하고 손절도 하고 매수도 하는 겁니다. 매도도 하는 겁니다. 수많은 기준이 있지만 시간의 상한가 다음날 나오는 음봉을 기준을 잡으시면 편하게 기준을 잡고 매매를 하실 수 있다. 내려갔다가 바닥 잡겠다고 밑에서 잡는 것보다는 확실하게 위로 올라올 때 잡는 게 어떻게 보면 확실한 수익이 날 수 있습니다. 짧은 기간에. 음. 하여튼 이런 기법 어떻게 보면 기법이죠. 기법도 좀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기준을 잡고 하십시오. 언젠간 올라올 거야 하고 기준 없이 그냥 주구장창 떨어지는 거 보시는 것보다는 이런 거래량이 터지는 이런 봉을 기준을 잡고 위로 올라오면 난 사겠다. 이걸 깨고 내려가면 팔겠다. 그런 좀 기준을 잡으시면서 매매를 하시면은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